드디어 지난 9월 19일 정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향후 3년간 복지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양한 부분에서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는 야무진 큰딸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는 것이 걱정이 될 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점심 한번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이 안 되는 식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혹은 자치단체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3년 동안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기준 상향, 재산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등 지금보다 추가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많지만 크게 3가지로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중간순위값으로 평균 소득과는 다릅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2만 원, 2인 가구 368만 원, 3인 가구 471만 원, 4인 가구 572만 원인데요. 현재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0%가 수급 기준입니다. 24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32%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26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니까 또 그러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62만 289원에서 24년 183만 3,572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추가로 주거급여의 경우도 24년에는 48%로 상향, 26년까지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상향되면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소급 인정액이 더 많은 분들도 기초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평생 돈을 모아서 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서 탈락하신 분들 많으셨죠. 이러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집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선정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꼭 내년에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관련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이기 때문에 자동차 가액이 300만 원이면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월 3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재산 측정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모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자동차를 팔아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이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다인, 다자녀 등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 4.17%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 다인 가정이나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차가 꼭 필요한데 참으로 다행입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높으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 40% 이하여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 중증 장애인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후에는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집에서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분들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원래 재가는 실제 이번보다 지원 수준이 미미했는데 이번에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5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에 정해지면 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변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혜택이 절실한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